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혼을 망설이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번 콘텐츠의 주 내용이거든요. 일단 가정폭력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혼 망설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폭력을 당한다 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혼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더 글로리 보셨어요? 더 글로리 보면 그 강현남이라는 이모님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동은 그러니까 송혜교의 복수를 도와준 조력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남편이 굉장히 그 술만 먹으면은 집에 들어와가지고 폭력 행사하면서 돈 갈취하고 자기 딸도 때리고 막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러한 모진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 강현남 이모님은 이혼을 못 하세요. 도망 나갈 생각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폭력이 길들여지기 때문이거든요. 그 폭력이 처음에는 그냥 막 휴대폰 던지는 거, 그다음 상 뒤집어 엎는 거, 물건을 부수는 사소한 일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칼을 들고 막 야산으로 막 쫓아 도망가고 쫓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차에 막 가두고 막 도로를 역주행하고, 혹은 뭐 이렇게 막 임신 중인데 재갈을 물리고 막 배를 담뱃불로 지지고 막 이런 가학적인 행위로까지 막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러한 경우에 그 배우자,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만 폭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녀한테까지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아동에 대한 신체 학대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도구를 이용해서 때릴 수도 있고 손으로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완력을 행사한다 막 이렇게 막 흔든다거나 막 이런 것들, 혹은 뭐 약물을 막 이렇게 주입하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히는 이런 방식으로 신체적 학대가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엄마가 그 아이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나빠져요. 가령 뭐 그 아이가 여자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 남성에 대한 혐오 뭐 이런 것들로 난 결혼 안 할 거야 하면서 비혼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너무 아버지한테 그걸 시달리니까 만 19세 이상만 되면은 처음 보는 남자랑 그냥 결혼해서 그 집을 탈출하듯이 나와버리기 위해서 결혼을 굉장히 빨리 서두르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딸도 역시 엄마랑 똑같이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가 기질이 강하다. 그러면 정말 그 아빠랑 똑같이 폭력적인, 엄마한테 욕설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자기도 가정을 이루었을 때 폭력 남편이 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굉장히 아이가 뭐 기질적으로 막 약하다 그러면은 약간 아웃사이더처럼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서 막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자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엄마가 울타리로서 역할을 확실히 해줘야 하는데 보통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하거나 혹은 사실상 자기도 같이 뭐 아동학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혹시 가정폭력인 경우에 아이가 좀 어린데 네네네. 이혼을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한 두세 돌 무렵인 경우에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뢰인분들이 애가 너무 어려서 이혼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5, 6살 되잖아요.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오세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에는 아빠가 가정폭력 폭언을 하더라도 잘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아빠의 그런 가정폭력 모습을 보고 엄마 무서워, 나 아빠랑 같이 있기 싫어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나빠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혼을 해야겠다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오은영 박사님이 북 콘서트를 하러 이제 부산에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질의 타임이 있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손들어가지고 질문 기회 얻어서 드렸던 질문이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아이가 어리더라도 이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아이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럴 때 아이에게 이혼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오은영 박사님이 아이 위주로 엄청 아이를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할 법도 한데 오히려
정신과적으로는 단 한 번이라도 의도한 폭행, 상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말고 미화하지도 마라. 그래서 아빠가 네가 태어나자마자 너를 사랑하고 걱정한 마음은 당연히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빠의 그런 나쁜 습관이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엄마는 아빠와 이혼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함께 살 수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아이를 부양해야 되는 책임,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아빠로서의 롤모델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가, 혹은 가정폭력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폭력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하루빨리 이혼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답을 찾게 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신체학대 유형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형이고요. 최근에 좀 많이 알려진 게 정서학대. 그러니까 뭐 아이에 대해서 경멸적 표현을 한다거나 편애한다거나 왕따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고아원으로 너 보낼 거야 하면서 뭐 짐을 싸서 내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 그래서 뭐 그 가정폭력 상황을 아이에게 막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정서학대에 포함되거든요. 이런 정서학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의식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 방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보호해야 될 부모가 아이를 그냥 버리는 것, 유기 이런 것들이 하나 유형에 해당하지요. 그 혹시 내용 중에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네. 그 정서학대 관련된 기사를 좀 봤는데 그것 때문에 그 특수교사분이 직위가 해제된 기사를 봤거든요. 네네. 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의견이 있으신지? 네. 그러니까 그 특수교사가 이제 그 아이를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어떤 표현을 썼고, 그러한 표현이 아이에 대한 정서학대다라고 해서 부모가 고소를 해서 형사고소도 당하시고 직위해제도 당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아동학대, 특히 그 중에서 정서학대라는 것들이 다소 좀 광범위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교사분들이 아이를 생활지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교권과 그런 정서학대가 다소간 충돌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그거를 정서학대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생활지도나 아니면 교권 행사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동학대 관련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전문가 집단의 검토 이후에 직위해제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은 다음에 직위해제를 하는 것으로 제도도 바뀌고 있고요.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 이 이혼은, 그리고 이 폭력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혼이 여러분과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혼을 응원합니다.